지진 발생 이틀 만에 현지 도착. KDRT 일진대원 118명이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을 본 첫 느낌은 어땠을까요? 여기가 또 전쟁터구나. 총칼이 없는 전쟁터구나. 여기가 과연 재건이 될 수 있을까 정도로. 무너진 건물 잔해뿐인 현장. 도시는 말 그대로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냄새 있잖아요. 그분들 냄새에 또 여러 가지 또 화장실 냄새. 일단 코로 먼저 오고요. 이동하는데도 뭐 도로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냥 무너진 건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뭐 1km 가는데도 뭐 1시간 이상 걸리니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삶의 터전. 어딜 봐도 절망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민이 너무 넘쳐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그 위에 중장비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현실 세계 같지 않다. 그게 진짜 현실인가 이런 구분이 사실 좀. 많은 사람을 집어삼킨 야속한 잔해 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탓에 골든타임 확보도 어려운 상황. 하지만 시커먼 콘크리트 먼지 속에서도 아직 희망이 존재했습니다. 전 세계가 생존자 찾기에 매달린 현장. 그중 지진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안타키아 지역에 KDRT가 파견됐습니다. 수경지를 구축한 뒤 재난 상황에 맞춰 단연간 훈련된 구조견들의 수색을 시작으로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잔해 어딘가에 있을 생존자들이 조금만 더 우리를 기다려주길 간절히 바랐던 그날. 가장 아래쪽에 약간의 틈이 있어서 뚫고 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약간의 인기척이 들렸어요. 놀랍게 틈과 틈 사이에 온전히 살아 계셨고, 지진 발생 3일이 지난 2월 9일 수색 시작 2시간 만에 구조한 첫 번째 생존자.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낸 건 70대 남성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약간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약간 고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네. 기적을 경험한 대원들은 더욱 구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앞으로! 구조견이 생존자 신호를 탐지했습니다. 어디? 이제 저도 첫 파견이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의아했는데, 혜태가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그곳을 보고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래 파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구조견 혜태가 발견한 장소엔 2살 아이와 그 부모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가족 구조. 지진 발생 3일이 지난 후 만난 경이로운 순간이었지만 안타까운 순간도 잇따랐습니다. 일가족이었거든요. 일가족 4명이었는데 어머니는 되게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하얀 보자기에 쌓여서 이제 갓난아기가 망자 상태로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 그 부모님도 굉장히 오열했고요. 그 보는 입장에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구조 시작과 동시에 사망자 속에서 생존자를 잇따라 구조한 KDRT 대원들.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멈추지 않은 결과 잊을 수 없는 생존자 발견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분이 오셔갖고 저를 막 잡는 거예요. 생존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고.
제 온몸에 있는 털이 딱 쓰는 거예요. 긴장되고. 그래서 한 1, 2초간 제가 말을 못했어요. 생존자구나. 그래서 1시간 넘게 막 뚫고 깨고 해서 아이를 구조를 했는데 10살짜리더라고요. 이제 됐구나.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구나. 살려서 고맙고. 생존자의 구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숨죽였던 구조 3일차. 6번째 생존자 모습 자체가 약간 상체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다 잔해 더미에 있는 상태고 골든타임이 한참이나 지난 2월 11일 시신 수습만이 이어지던 순간 발견한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무거운 눌린 게 빠져나가게 되면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위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사를 놔드려야 하는 그 손을 딱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작은 손이 이제 잡히고 눈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금 제가 주사 놓겠다 이렇게 콘크리트에 짓눌린 채 갇혀있던 65세 여성의 기적적인 생환이었습니다. 대원들의 활약과 더불어 화제가 된 건 한국의 구조견이었습니다. 토백이라는 친구도 같이 왔었지만 그 친구도 발 다치고 제가 데려왔던 토리도 이렇게 발 뒤쪽에 째지고 이래가지고 막 TV에 나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사람의 시각으로 인식을 해서 이거 왜 신발도 안 신기냐. 신발을 신기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수술하는 의사분한테 털장갑 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때 진짜 시급했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아직까지 무릎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때 무릎이 찢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대표잖아요. 네, 허투루 하진 않죠. 감수해야 했던 건 또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 이제 부고 소식을 접하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런 것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조금 이제 접어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 순간 이렇게 보니까요.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던 우리 대원들의 활약. 매일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탐색과 구조를 전개한 결과 생존자 8명을 구조. 이 놀라운 기록은 현지 언론에도 화제가 됐습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방송인 알파고. 그를 통해 현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그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존엄성이라는 거, 그 인간성 있잖아요.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삼풍 백화점 붕괴 사태 때 한국에서 엄청난 큰致命적인 사태였고, 그건 건물 하나였잖아요. 그 건물이 10,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90년대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시고 그 곱하기 만 하시면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충격이었어요. 시청이 무너졌어요. 정부 기관까지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렇게 구조가 한 명도 안 되는 건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튀르키예 산다에서 물어보면 누가 제일 많이 열심히 했어? 다들 아마 한국이라고 할 거예요. 한국 팀이 더 많이 아마 우리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 같다는 보도가 돼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랬고.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담아낸 그림 한 장. 그거는 너무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됐어요. 가는 피예요, 피. 가 대신 동생이에요. 아니면 형, 뭐라고 형제라고 할게요. 형제. 진 형제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피의 형제다. 귀환을 앞두고 이어진 튀르키예인들의 진심. 한글로 쓴 고마워 형이라는 메시지가 큰 울림이 됐습니다. 구조 활동이 긴박하게 이어지던 현장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5살에서 6살 되는 남자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삼촌 되는 남성분이 주전자를 쥐고 계셨는데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게 저 눈을 보고 오른쪽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는 이런 제스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튀르키예인들이 저희들에게 보내는 감사함의 표현이었어요. 점심 먹고 저녁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흔쾌히 빵을 나눠주시고 차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었죠. 맞지? 잠깐만. 이게 정확히 무슨 마음이라고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살면서 그렇게 처음 경험해 본 거였고, 아,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약간 이런 경험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파견 9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희생자를 향한 묵념을 끝으로 귀국을 앞둔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돌아가서 너무 다행이다. 이제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에 딱 타 있었는데 인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 음성으로 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1000km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제 구조대가 뭉배선을 내밀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모범적인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뛰어난 구조견 2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고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잔해 밑에 갈려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영혼을 잔해 속에서 구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튀르키예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기 남겨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들을 이제 뒤에 두고 제가 그런 안도와 기쁨을 느낀다는 거가 좀 많이 미안해져가지고 언어는 다르지만 진심을 나눈 시간. 자연재해로 처참히 무너진 타국으로 달려와 주저없이 구조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현장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뛰어들 수 있었던 건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 바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8명의 새로운 생명을 구한 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국제사회하고 랩업하는 회의를 했을 때 정말 박수 받고 나갔거든요. 민간, 그다음에 관, 군이 합심해서 이렇게 대규모 구조대를 편성해서 출동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재난 발생 시 파견 절차가 있습니다. 해외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현지 대사관이나 이제 코이카 사무소를 통해서 재난 피해 상황을 수집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하면 인력들을 해외 긴급구호대로 편성하고 구조 활동을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구조 활동 전반에는 피해국과의 소통이 존재합니다. 비행기가 내리는 것부터 해서 또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 이 모두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교섭을 해야 될 거거든요. KDRT의 활약,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코디네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이 먼저예요. 재난관리청, 우리로 치면 뭐 행안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는데 피해 국가의 재해재난전담부처와 유엔 기구와 함께 조율해서 우리 긴급구호대 활동 범위를 협의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KDRT의 사무국인 코이카는 글로벌 조정체계에 따른 구조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내비가 없으면 여기 찾아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내비게이션으로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가는지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잘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톱니바퀴 같은 것이 않나 싶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지만 그 각자의 팀이 모여졌을 때는 이렇게 시계처럼 이렇게 탁탁탁 맞아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톱니바퀴 같지 않나. 저희가 하는 코디네이션은 생명입니다. 생명. 코디네이션을 함으로써 구조 작업에 효율성이 생기고 그 효율성이 생김으로써 생존자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많아져요. 그래도 코디네이션이 잘 되면 결과론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은 생명이다. 대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구조 현장에서의 동력.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코디네이션은 튀르키예 지진 당시 역대 가장 신속한 재난구호 착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평시에 재난이 없는 평시에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점,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계속 네트워킹하고 코디네이션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실전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사건이 정말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2011년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의 국제구조대 등급 분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인사락 헤비 등급이라는 것은 유엔에서 한 나라의 구조대가 얼마나 위험한 현장에 투입돼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의 등급을 나눈 거거든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비 등급 가장 높은, 가장 위험한 구조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이 구조대의 역량인 거죠. 우리나라 KDRT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식표죠. 이와 더불어 2022년 6월 세계보건기구 긴급의료팀의 타입 1 픽스드 등급을 획득하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역량을 인증했습니다. 이 분쟁이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어디서 그런 게 일이 나건 이제 난민이라는 것들도 생겨나게 되고 이 전체적인 지구 한마을에서는 불안함이나 아니면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가 타국의 일만은 아닌 만큼 인도적 지원의 가치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저희 쪽에서는 그 미국 다음으로 그 인도적 지원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일반 적십자사가 있지만 아랍 국가들은 적신월사라고 하는데 그 적신월사의 휘장도 1876년에 튀르키예랑 러시아에서의 전쟁에서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면 튀르키예가 얼마나 그만큼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진심이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튀르키예가 많이 받았던 이유는 국제사회 지원을 그들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받는 국가에서 사실 주는 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언젠가 저희가 또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저희를 언젠가 또 다시 이렇게 지원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도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원들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줘서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행위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당연히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당하는 쪽을 돕는 거는 국제사회가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튀르키예에 세워진 우정마을. 우리는 구조에서 멈추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힘을 전하며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정의 마을은 그 튀르키예에 있는 많은 그 컨테이너 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모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많은 국가들이 100여 개 국가들이 이제 구조 활동을 갖다가 참여를 했지만은 사실 컨테이너 촌을 건설하기까지 대한민국이 굉장히 주도를 했던 거, 외국 중에는 굉장히 주도를 했던 거고 구조에서부터 구호 활동, 그다음에 정착까지 사실 저희들이 다 도와준 나라는 저희 대한민국 뿐이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진정한 힘은 어떤 순간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희망의 손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들이 생존자들을 향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존자요? 저희를 뭐 기억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친구에게는 그 기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그냥 그 기억 다 잊고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겠습니다. 빨리 힘내라고 안 할 테니까 좀 천천히 기운 차리시고 뭔가 얼른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힘차게 살아가 주십시오. 생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안 됩니다, 울면.